자, 222쪽 등차 수열의 일반항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수열이 뭔지를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수열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3, 6, 9, 12와 같이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우리 뭐라고?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때 나열된 각 수를 그 수에 뭐라 한다? 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3, 6, 9, 12 이렇게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그때 나열된 각수 3, 6, 9, 12 얘들을 우리 뭐라 한다?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열은 이제 규칙이 있는 수열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 수열에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다는 거겠죠. 자, 항이 유한계인 수열을 우리 유한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항이 무한히 많은 수열을 우리 뭐라 한다? 무한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유한수열에서 항의 개수를 우리 항수라고 하고요. 자, 유한수열에서 마지막 항을 우리 무슨 항이라 한다? 끝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수열의 일반항 우리가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A1, A2, A3, 땡땡땡, AN, 땡땡땡 같이 나타내고요. 앞에서부터 차례로 A1을 첫째 항 또는 제1항, A2를 둘째 항 또는 제2항, AN을 M제항 또는 제-n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우리 자, n번째 항인 AN을 우리 이 수열에 말한다.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자, 수열 A1, A2, A3을 간단히 나타내서 이렇게 중괄호 AN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에서 실수 전체 집합 r로의 함수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 각각의 함수 값을 차례로 나열한 값들이 우리가 등장을 하겠죠. 자, 얘는 뭐가 되고요? 수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n을 an으로 나타내면 이 수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수열 2, 4, 7, 11, 16에서 자, 첫 번째 항은 뭐가 됩니다? 2가 되겠죠.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항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이니까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등차 수열부터 차근차근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등차 수열이란 뭘 뜻한다? 자, 등차, 차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수를 나열한 것 중에서 차이가 같은 수의 나열을 우리 등차 수열이라 하는데, 이때 차이라는 것은 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차이, 즉 이웃하는 이웃하는 항들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자, 수열 1, 3, 5, 7과 같이 첫째 항으로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진 수열. 자, 일정한 수를 더했는데 여기는 얼마씩 더했죠? 2씩 더했네요. 그런 수열을 우리 무슨 수열이라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이때 더해진 일정한 수를 우리 뭐라 한다? 공차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공차가 D이고요. 인 등차 수열에서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자 an 플러스 1항은 an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것이야. 그러므로 얘를 살짝 이웃해 주면요. 아, 두 항의 차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 그 일정한 값을 우리 뭐라 한다? 공차라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1, 3, 5, 7, 9처럼 일정한 수 얼마를 2씩 계속 더해줬네요. 그죠? 2씩 더해서 수를 나열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수 공차가 얼마? 2인 공차가 2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된다는 우리가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보자라는 거죠. 자, 일반항이라는 게 뭐라 했죠? n번째 항을 우리 일반항이라고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첫째 항을 뭐로 나타내고
A로 나타내고 공차가 D인 일반항을 AN항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요.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공차가 된다.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D가 된다. 자, 첫째 항을 A, 공차가 D인 놈을 치면요. 우리 첫째 항은 A가 되겠죠. A.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D가 될 거고요.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D 더하기 D니까 A 더하기 2D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2D 더하기 D에서 A 더하기 3D 됩니다. 그렇게 쭉 가면요. N번째 항은요. A에다가 N-1D를 더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첫째 항은 A가 되니까 A 더하기 0 곱하기 D, 두 번째 항은 자, A 더하기 1 곱하기 D,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 곱하기 D,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 곱하기 D가 되니까 N번째 항은 A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D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항에 대한 값들이 주어지면요. 등차 수열에서 항에 대한 값들이 주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A2에서 A1을 뺀 것은 뭐가 되죠? D가 됩니다. 그죠? 이 D라는 값이 어떻게 2 빼기 1D가 된다. 자, 우리 등차수의 항의 뭐를 뺀 값은 항상 뭐에 대한 공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자, 그러면 3에서 얼마 1을 뺐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된다? 2D가 되겠죠. 3 빼기 1이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네. AN항에서 AK항을 빼면요. 얘는 N 빼기 K 곱하기 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등차수에서 두 항의 뺄셈은 뭐에 관한? 공차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볼까요?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우리 일반항 어떻게 한다고? 일반항 A는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2N 빼기 2 더하기니까 2N-1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이 등차수열의 뭐는 일반항은요. n에 관한 몇 차식이 등장해? 1차식이 등장해.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데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입니다. 자, 수열에서 어떤 일반항이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지실 때 이 수열은 수열 A에는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N 앞에 있는 A 있죠, A. 이놈이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는 겁니다. 공차. 뭐가 된다? 공차. 그래서 수열에 대한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집니다. 무슨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이고요. n의 개수인 놈을 우리 뭐라 한다? 공차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등차 수열이 뭐라고요? 뺀값이 일정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an을 an 플러스 b라고 하고요. an 플러스 1은 당연히 n에다가 n 플러스 1이 더간 놈이 되겠죠. 그래서 두 놈을 뭐 했다? 빼봤다.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뺐더니 자, an 빼기 an은 빵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얘는 a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자, 어떻게 됩니다? a 더하기 b 빼기 얘는 b가 돼서 그죠? a라는 놈이 남네. a가 일정한 값이니까 이 a를 우리 뭐라 한다? 공차라 한다. 그래서 n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첫째 항은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값? 1을 대입한 값이므로 자,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통해서 공차와 첫째 항을 찾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5N 플러스 8이네.
n에 가는 1착식이네. 그럼 등차 수열이네. 앞에 있는 마이너스 5가 뭐네? 공차네. 공차네.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5 더하기 얼마? 8을 하면 되니까 얼마? 3이 된다. 그래서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5이고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일반 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네 번째는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등차 중항이란 무엇이냐? 자, 어떤 수가 있는데 A, B, C 이 순서대로 뭘 이룰 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 B를 A와 C에 뭐라 한다?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자, 이때 B가 A와 C의 등차 중항이면 B 빼기 A를 한 값과 C 빼기 B를 한 값이 같으므로 이 B의 값은 A 더하기 C가 될 거고 그 B의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A 더하기 C가 된다 해서 이 B의 값을 A와 C의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이게 등차 중항을 의미하는 바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세수가 뭐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질 때 우리 등차 중항에 대한 특징을 찾을 수 있고요. 그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등차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이 다른 표현이 있겠죠. 다른 표현.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자, 2an 플러스 1 항이 자, an 플러스 1항의 몇 배? 두 배가 n항은 제 n번째 항과 n번째 항과 n 플러스 두 번째 항의 합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등차수열에 위에서 배운 등차수열에 다른 표현도 있었다 그지? 뭐 an 플러스 1항 빼기 an항은 항상 뒤로 어떻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것도 등차수열의 의미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자, 등차 수열이 다른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세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자, x, 2x, 3, 6x가 이 순서대로 뭘 이루고 있다? 등차수 이루고 있네. 아, 그럼 우리 등차 중앙을 이용해야 되겠네. 라는 거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 a 몇 배? 두 배가 두 배는 자,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과 같다 될 거고 얘를 정리해 주시면 4x 플러스 6이 7x가 되겠죠. 그러므로 x의 값이 6이 되므로 x 값은 얼마 나온다? 2가 된다 해서 우리가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 등차 중앙을 이용할 때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한번 확장을 시켜 봅시다. 자, 어떻게 볼 거냐면요. A1, A2, A3, A4, A5, A6, 6, A7 뭐 이렇게 나오는 등차 수열이 있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놈의 가운데 있는 항이 얼마? A4가 됩니다. A4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4의 몇 배? 두 배는 A3과 A5를 더한 것이야. 그지? 이렇게 우리가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두 칸, 여기서 두 칸 떨어진 뭐 이 두 A4의 두 배, 네 번째 항의 두 배는 뭐 A 두 번째 항과 A 여섯 번째 항의 뭐야? 합과도 같다. 또 이놈은 자, 네 번째 항의 두 배는 첫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합과도 다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떨어진 정도에 따라서 그 가운데 항을 찾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항의 몇 배, 두 배는 그뭐 양 끝쪽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는 걸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항상 뭐 등차 중앙이니까 가운데 있는 항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가운데 있는 항이 존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자, 만약에 여기서 네 번째 항까지 있다면 가운데 있는 항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섯 번째 항까지 있으면 가운데 있는 항이 있을 거야.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자, 첫 번째 있는 항과
마지막에 있는 항을 더했을 때 짝수가 되면 가운데 있는 항은 항상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각각의 세 수가 이웃해도 되지만 띄엄띄엄띄엄 이웃해도 우리가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줍시다.